사실 뭐 한 3, 4개월 지나면은 이제 무조건 돌아오는 게 보톡스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 한 2주 뒤에 웨딩이에요. 근데 입이 한쪽이 안 돌아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런 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 이번 주제는 좀 예민할 수도 있는데 피부 시술 같은 거에 대해서 AS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조금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부작용일 수도 있을 거고 결과에 대해서 불만족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단순 변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간단한 단순 변심부터 할게요. 가끔 좀 논란이 됩니다. 요즘에도 스레드 같은 데 보면은 단순 변심인데 환불을 안 해준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아요. 심지어 시술을 받지도 않았는데 환불을 안 해준대요. 시술을 안 했는데 10%를 떼고 해주겠다 이런 데도 있거든요. 일단은 그거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울세라를 하겠다고 하고 다음 주로 시술 예약을 잡아놓고 선 결제를 해놨어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 한 하루 전이나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환불을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지 않나요? 요거를 안 해주는 데가 있대요. 요거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조금 애매한 게 시술을 하다가 정말 개인적인 변심 때문에 패키지 같은 거를 끊어놓고 10회를 하는 도중에 5회를 하고 환불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 시술자의 잘못이나 이런 부작용으로 인한 게 아니라 단순 변심인 경우에는 환불을 당연히 다 받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이것도 진짜 예민한 주제기는 한데 10회 가격을 하면은 이게 우리가 1회에 받을 수 있는 가격보다는 조금 더 회당 가격이 낮아지게 되잖아요. 패키지로 하니까 원래 1회 가격으로 5회를 받았다고 한다. 그럼 곱하기 5를 한 다음에 그거를 빼고 나머지만 환불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1회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10회 정도 이제 받았으면은 한 대충 한 반 정도 아니면은 그거보다 좀 못하는 금액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거의 한 1회, 2회 가격밖에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도 좀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결국에 동의서 같은 거를 써서 좀 명확하게 해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동의서 같은 거에 환불을 받을 시에 1회 가격에 준해가지고 나머지 금액만 환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아예 조금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걸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소비자 보호법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은 일단은 n분의 1로 받아야 되기는 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따르면은 일단 10%는 떼야 됩니다. 위약금이에요. 전체 금액에서 10%는 일단은 좀 손해를 봐야 돼요. 거기에서 이제 나머지 n분의 1을 해가지고 이때까지 받았던 거를 차감을 해가지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예전에는 병원들이 소비자보호법을 약간 좀 무시를 하고 왜냐면 권고사항이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강제된 건 아니에요. 환자분들이 진짜로 이걸 가지고 막 소송으로 가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약간 소비자보호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환자들한테 좀 유리하게 판단을 해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뭐 좀 n분의 1로 최대한 해드리는 편이기는 합니다. 이거는 일단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과에 대한 불만족이 있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이게 주관적으로 결과에 대해서 불만족이 있는 경우가 있고 객관적으로 결과에 대한 불만족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봐도 사진상으로 이제 찍어봤을 때 비대칭이 왔다. 그러면은 조치를 취해야죠. 필러 같은 경우를 하다가 비대칭이 왔으면은 필러를 보충을 해둔다든지. 근데 이제 주관적으로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결과가 나왔다. 나는 뭐 이렇게까지는 원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좀 애매해집니다. 왜냐면은 이 미용이라는 게 사실 좀 주관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사실 내가 보기에는 괜찮은데요? 라고 하면은 솔직히 돌려받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이거는 누가 봐도 인정을 해야 될 정도로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해줘야 되고요. 그럼 원장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사진상으로 변화가 있긴 한데 저 이 정도 변화 가지고 이 돈 쓴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진으로 변화가 있는데 주관적으로 못 느꼈다? 이거는 사실 정말 더 어려워요. 사진으로 봤을 때 증거가 있는 거긴 하거든요. 의사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돌려줄 이유가 전혀 없죠.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사진에서도 결과가 안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리프팅 같은 걸 했는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끼는 분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예 환불은 또 받기 쉽지는 않습니다. 이미 시술은 한 거고 사람에 따라서 반응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누구누구님이 이런 리프팅에 대해서는 효과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일단 시간을 가지고 좀 지켜볼까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시술을 추가적으로 뭐 서비스를 해드리거나 그런 경우는 그래도 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혹시 원장님이 직접 그렇게 추가로 시술을 해주신 적이 있으세요? 리프팅 많이 하는 병원에 봉지기로 있었을 때는 당연히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정말 달라요. 실제로는 사진으로 효과가 있어도 환자분들이 나 진짜 효과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효과 없고 내가 이러려고 이 정도로 나 기대한 게 아니에요. 더 큰 거를 원했어요 라고 하면은 사실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또 어떤 병원이 있냐면은 또 각서를 씁니다. 이제 이게 진짜 마지막 시술이다 라는 각서 비슷한 걸 써요. 더 이상은 못 해드립니다. 주관적인 불만족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시술을 서비스로 해드릴 거니까 이 시술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 이런 거를 또 쓰는 병원까지도 있습니다. 하도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리프팅이나 이런 거는 효과가 정말 드라마틱하진 않거든요. 대부분이. 그런 경우에는 생각보다 서비스가 들어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아예 환불은 쉽진 않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는 건데, 의학적으로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에 뭐 감염이라든가 화상, 신경 손상 이런 것들에 대한 AS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톡스를 맞았을 때 비대칭이 오거든요. 얼굴에 웃을 때 비대칭이 온다거나 이런 경우가 정말 애매해요. 근데 무조건 돌아오거든요. 사실 뭐 한 3, 4개월 지나면은 이제 무조건 돌아오는 게 보톡스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 한 2주 뒤에 웨딩이에요. 근데 입이 한쪽이 안 돌아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게 제일 어려워요. 일단은 어떤 수를 다 써야죠. 응급처치로 여기도 안 올라가게 합니다. 여기로 올라가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여기로 올라가게 하는 거는 어찌됐든지 간에 시간이 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그냥 아예 안 올라가게 하는 게 정말로 급할 때 쓰는 방법이기도 해요. 부작용을 일부러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면 진짜 답이 없으니까. 이게 해결 방법이 없거든요.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비대칭이 온 거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병원이 좀 끝까지 책임을 지긴 합니다. 그렇다고 환불까지는 쉽진 않아요. 물론 환불까지 해주는 것도 요거는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신경 손상, 울세라 같은 거를 했을 때도 한쪽이 이제 안 올라가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시간 지나면 좋아집니다. 신경 손상이 완전히 신경을 파괴해가지고 평생 동안 웃을 때 비대칭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시간 지나면 좋아지긴 하지만 시간 지날 때까지 가만히 계세요라고 절대 못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뭐 여러 기구들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열 에너지를 줘가지고 좀 더 풀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요. 감염은 잘못이죠. 감염은 무조건 해결을 해야 됩니다. 웬만하면 다 병원 쪽에서 해결을 해준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치료를 할 때 비용을 누가 내느냐? 당연히 병원이 내야 돼요. 참고로 청구를 하지는 못합니다. 미용 시술을 하면은 부작용이 와도 보험 적용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그걸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아예 비급여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처치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가능하면은 시술 받은 곳에서 해결을 해주는 게 맞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시술 받은 곳에 가서 컴플레인을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저희는 전문의 병원이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저희 병원으로 부작용이 생겨서 오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일단 첫 번째, 이거를 왜 보험으로 안 해주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대답이 됐죠. 보험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미용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나라에서 왜 책임을 져줘야 될까요? 두 번째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이 비용 자체를 저희가 마음대로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보험 진료비 받는 것보다는 더 많이 받거든요. 그게 그래야 될 게 저희의 말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소송을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걸 가지고 함부로 또 말하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전문의가 아닌 병원에서 시술을 받으신 분들이 거기를 못 믿겠다고 전문의 병원에 오시는데 저희가 그걸 소견을 함부로 잘 말을 못합니다. 저희는 항상 추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런 시술을 이렇게 해서 생긴 거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좀 어려워요. 다른 병원에 오시면은 일단은 그 전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처음에 봤던 곳에서 최대한 해결을 보셔야 되는 게 맞고, 거기도 의사잖아요. 시술에 대한 후 책임까지 저는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연히 거기서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화상 같은 경우도 좀 이제 예민한 문제인데, 화상이 생각보다 잘 생기거든요. 써마지나 이런 거 하다가 또 쉽게 화상이 생기고, 티타늄 뭐 이런 것도 많이 생깁니다. 미용 시술로 인한 화상은 웬만하면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얼마 전에 좀 되긴 했는데 어떤 연예인 분이 나와가지고 슈링크를 받았는데 화상이 나와가지고 뒤집어졌다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건 진짜 심각한 거지만 그런 거 아닌 이상은 대체로 다 시간 지나면 좋아지거든요. 큰 흉이 없이. 이거를 간혹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환자분들한테도 결국 안 좋은 거긴 한데,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만한 화상을 치료를 하겠다는 그걸로 좀 약간 긁어요. 왜냐면은 화상 치료가 결국에 약간 다 손상된 조직이기 때문에 그거를 긁어내는 게 또 원칙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심한 화상일 때 얘기인데, 이거 미용 시술로 인한 화상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게 재생이 또 잘 되는 화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거를 긁습니다. 긁어서 영구적인 흉터가 안 남아도 되는 거를 영구적인 흉터가 생길 수 있는 처치를 좀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높은 비용을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급여가 아닙니다. 환자한테 비용을 좀 많이 받고 처치를 한 다음에 그 금액을 기존에 시술받은 병원에 좀 청구하는 그런 케이스가 좀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 병원은 좀 황당하죠. 그래서 동의서에 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저희 병원에서 일어난 사고는 저희 병원에서 처치를 하십시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걸 꼭 넣어놔야 돼요. 왜냐면은 다른 병원 가가지고 보면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 환자분 입장에서는 또 이해가 돼요. 왜냐면은 한번 그렇게 나한테 부작용을 만들어 내버리면은 그 병원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갈 수는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기존 병원에 가서 거기서 그냥 해결을 보는 게 맞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마지막으로 환자분들이 시술 받기 전에 AS를 고려할 때 이제 꼭 알아둬야 할 게 있을까요?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사진을 찍어 놓으시는 게 좋은데, 사실 대부분의 병원에서 다 사진을 찍잖아요. 이게 뭐 병원 쪽에서도 증거를 확보를 하는 거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또 이게 본인의 착각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시술을 하기 전에 뭐 없던 게 생겼다고도 많이 오시는데 실제로 사진 보면 있던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일단은 병원을 좀 믿을 만한 곳을 가셔야 되는 게 맞고, 여기서는 만약에 부작용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후처치까지 좀 잘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곳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전문의 병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타깝게도 부작용이 생긴 경우라면은 기존에 다니던 병원에서 최대한 해결을 하려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피부과에서 시술과 관련해서 AS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부작용이 최대한 없어야 되기는 하지만 이게 미용 시술 특성상 어떻게든 부작용이 조금은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게 내가 될지 아무도 예측이 안 되는 거긴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제 소비자분들도 좀 당황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이 영상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더마장 장현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